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러셀 수학 강사 송화성입니다. 이번 썸머스쿨에서 고2 학생들을 대상으로 미적분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 수업에 대한 안내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될지를 간략하게 설명해드리는 시간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 소개를 하면 고려대학교 수학교육과를 졸업을 했고요. 현재 메가스터디 러셀에서 5년째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을 전문으로 강의를 하고 있어서 고2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올해 처음으로 수업을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수능에 포커스를 맞춘 미적분 수업이 될 예정이다라고는 생각해 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준비한 수업이 미적분 특강입니다. 이제 썸머스쿨 4주 기간 동안 미적분의 그 방대한 내용을 한꺼번에 압축해서 전달해드릴 예정이라 이 수업이 좀 숨가쁘게 진행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미적분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을 한 번씩은 다 어루만지긴 하겠지만 이 4주 동안의 모든 내용을 기본부터 심화까지 다 하는 거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냥 입에 발린 소리죠. 그래서 일단 핵심 내용은 빠르게 언급을 하고 리마인드를 하긴 하겠지만 완전히 미적분을 처음 듣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은 결코 아니다. 노배용은 아닙니다. 라는 것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미적분이라는 과목이 생각보다 양이 많잖아요. 근데 나오는 부분은 되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지를 잘 찝어드려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습시켜 드리는 것이 이번 특강의 모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빈출 유형 같은 경우, 그러니까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특정 유형은 날 잡아서 그냥 시간을 잡고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기도 하고 직접 맞춰내는 경험을 수업 시간 내에 선사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욕심이 많아서 이제 기본 유형도 해드려야 하겠지만 좀 고난도, 그러니까 수능에서 변별력 문항으로 출제되는 킬러 유형도 따로 존재하거든요. 미적분은 오해할 수가 있는 게 이제 양이 많긴 한데 킬러 문항으로 나오는 유형까지도 정해져 있어요. 사실 수원, 수투 공통 과목은 킬러 문항이 나오는 유형 자체가 막 정해져 있다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낯선 문항을 어떻게 돌파하느냐의 문제라면 미적분은 어려운 문제도 유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알고 연습해서 들어가면 충분히 맞출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고난도 킬러 문항이 출제되는 유형 같은 경우에는 수업 시간에서 소화를 해버리면 막상 몇몇 학생들한테는 또 수업을 또 드랍하게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킬러 유형 같은 경우에는 영상으로 따로 제공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문제풀이 유형부터 수능의 변별력 문항을 대처하는 기출문제 킬러 유형까지를 모두 아우르는 수업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기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수능을 가르치는 강사의 입장에서 요새 미적분이 어떠한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미적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이런 것들도 있을 것 같아서 좀 정리해드리면 좋을 것 같았어요. 자, 일단 첫 번째, 미적분에서 가장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게 방대한 학습량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내년에는 수능을 준비하실 거잖아요. 내년까지는 수능이 선택 과목 체제가 그대로 유지가 되죠. 그래서 이제 미적분을 선택하시는 학생들이 이 중에는 많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미적분이 다른 과목에 비해서 학습량이 많냐? 맞아요. 맞습니다. 이거는 부정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만약에 다른 과목과 비교했을 때 수학에 학습량 투자할 시간이 너무 떨어진다라고 하면 나중에 하려고 하면 늦습니다. 근데 다행히 여러분들은 2학년 2학기 때 내신으로 미적분을 많이 다루시잖아요. 그러면 2학년 2학기 때 내신 대비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기본 학습량은 다 맞춰놓고 예비고3으로 진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학습량 많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3학년 때는 진짜 기본 유형 같은 거에 이제 괄괄대지 마시고 23, 24, 25, 26 요 쉬운 2, 3점짜리는 쉽게 맞출 수 있는 정도까지는 당연히 만들어 놓으셔야 하고 이후에 이제 27번부터는 3점짜리라 하더라도 어려운 3점이거든요. 그래서 이 수능 준비에 들어갔을 때부터는 철저히 27, 28, 29, 30 요 네 문제를 맞추기 위한 학습으로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현실적으로 미적분에서 좋은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난이도.
자, 요것도 너무 뭐 되게 긴장을 풀어드리려고 했던 말인데도 너무 센 말이 나와서 좀 고민이 더 심해질 수는 있지만,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선택 과목에 비해서는 높은 것이 사실이에요. 요것도 팩트입니다. 자, 그래서 확통이나 기하를 선택하시는 것에 비해 미적분이 확실히 다른 과목에 비해 난이도가 높은 것도 맞아요. 그래서 수원수투가 어느 정도 확실하게 되어 있지 않으신 분들이 미적분마저도 2학년 2학기 때 완벽하기라기보다는 요 23에서 26번까지의 난이도를 커버해 놓지 않고 고3으로 진입한다 하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판단을 이제 2학년 2학기 이번 이제 여름 지나고 나서의 학기 중에 내신 수행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가 진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결론만 말해주면 난이도는 높은 것이 맞다.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나마 여러분들이 좀 오해를 푸셔야 되는 게 뭐냐면, 다른 과목에 비해서 막상 나오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특정되어 있어요.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수열에 극한 미분법, 적분법으로 이 미적분이 세 덩어리가 지어져 있는데, 이 수열에 극한에서는 급수, 특히 등비급수를 활용한 계산 문제가 유독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미분법 단원에서는 합성함수를 사용한 고난도 문제가 킬러 변별력 문항으로 나오고, 아니면 미분계수 계산을 하는 음함수 미분 문제들이 27번이나 쉬운 사점으로 주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적분 같은 경우에는 그저 적분 계산을 원활하게 하는 테크니컬한 이런 연습을 강조하는 문항들이 수능에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딱 요 네 가지 유형을 빠삭하게 하는 것이 미적분 고난도를 위한 대처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근데 이것들을 다 아시려면 다른 앞에 있던 미적분 내용들을 다 알고 있는 상태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학습량이 많은 거고요. 어느 정도 학습량을 다 클리어하고 난 이후에는 그 특정 유형에 올인하는 공부법이 필요합니다. 자, 요거는 분명하게 인지를 해 놓으시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시기가, 지금 OT 촬영하는 시기가 6월이에요. 그래서 6월쯤 되면 이제 고3 N수 학생 같은 경우에는 6월 모의고사를 딱 보고 나서 이번 시험에 미적분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고민을 많이 해. 나 혹시 이제 미적분 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확통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자, 이거 무조건 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무조건 하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자, 근데 내 생각에는 확통을 할지 아니면 다른 과목을 할지 미적분을 할지는 여러분들이 지금 내신을 겪어보고 난 뒤에 바로 결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고3 들어와서 결정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요. 일단 여러분들이 2학년 2학기 내신 치르고 나서 내신 퍼포먼스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뭘 해보시냐면, 그 해 수능 문제가 나올 거 아니에요? 올해도 수능 나오겠죠? 수능에서 23번에서 26번까지에 해당하는 쉬운 문항들을 먼저 풀어보세요. 요 문제들이 원활하게 풀린다 그러면 선택해도 좋아. 근데 여기에 있는 네 문항이 풀리지 않는다 그러면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시는 게 맞다. 왜? 내신 대비 했는데도 안 되는 거잖아. 이거 너무 세게 말하는 건가요? 그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내신 기간에 내가 쉬운 문항 정도는 고3 되기 전에 클리어를 하고 해결을 하고 간다라는 사명감으로 이번 기간을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지금 썸머스쿨 수업 듣는 분들은 2학년 때 내신을 치르니까 훨씬 더 메리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신 기간이 앞당겨져 있다는, 다른 지역은 사실 3학년 때 비로소 미적분 내신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3학년 들어와서야 미적분 노베이스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단 말이야. 근데 그런 분들보다 더 먼저 고점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요 쉬운 문항들을 미리 클리어 하시는 게 맞다. 그리고 시기가 언제가 됐던 간에 기본 개념을 돌리고 나서 문제를 어느 정도 익힌 이후에 23, 24, 25, 26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다른 과목을 선택하시는 것도 뭐 맞는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전에 미리 섣불리 결정하지 마시고요. 일단 내신 대비를 충분히 확실히 그리고 열심히 하신 다음에 결정을 하세요. 제발 내신 놓지 마시고, 미적분은 그래프도 중요하지만 계산 특화 과목입니다. 그래서 계산량이 매우 중요해요. 계산 연습 많이 하셔야 되고 깔끔하게 꼼꼼하게 잘하는 거 연습 많이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신 대비가 그거 연습하는 데는 제격이야. 그래서 꼭 내신 대비 놓지 마시고, 정시 파이터 필요 없습니다. 다 하셔야 돼요. 자,
자, 그래서 하시고 나서 직접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수업을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느냐. 사실 선생님마다 추구미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 선생님은 어떤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느냐, 어떤 스타일을 구사하느냐도 여러분들한테 중요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떤 방향으로 이제 이끌어 나갈 건지에 대해서도 대충 설명을 드려보자면, 일단 수능을 여러분들이 대비를 할 거 아니에요. 길게 보면 그 수능을 온전하게 잘 풀어내기 위해서는 그냥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일반적인 해설지에서나 쓰이고 있는 방법으로는 모자라요. 그래서 좀 보법이 달라야죠. 실전에서 쓰기 좋은 깔끔한 풀이를 많이 강조할 겁니다. 그걸 지향할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쓰느냐부터 내가 잔수를 할 거야. 그래서 좀 푸실 때 시험지 지저분하게 푸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도 어느 정도 태클이 들어갈 만큼 좀 어떻게 쓰느냐부터 좀 꼼꼼하게 세세하게 터치를 하는 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수업을 듣고 나면 풀이가 이전보다 짧아지고 깔끔해지는 경험을 해볼 수 있도록 좀 수업을 하는 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실 수학이 모든 과정을 처음 만났다라는 전제하에 하는 건 너무 이상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매번 새로운 상황에 놓였을 때 의연하게 대처하기 위함. 이것도 물론 원론적이고 좋은 표현이지만, 일단 문제를 많이 풀어놓고 내가 아는 문제가 시험장에서 많이 보이게끔 하려고 우리가 문제 많이 풀어놓고 공부 많이 해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양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나오는 것들은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고 시험장으로 들어가는 게 맞다가 내 취지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생각해야지 라고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게끔 어느 정도 여러분들한테 최면을 걸 겁니다. 자, 그래서 너무 쓸데없는 고민 안 할 수 있게, 그리고 바로 답을 맞춰내는 것으로 진입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이제 수업의 목표가 돼요. 자, 그리고 사실 요게 좀 어설픈 수학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강박이거든요. 뭔가 풀이를 할 때 일관된 풀이의 패턴을 가지시고 싶어 해요. 근데 일관된 패턴은 문제를 풀다가 막혔을 때 그걸 대처하는 루틴이 일관되어야 하는 거고요. 문제를 푸는 방법 자체가 일관된다? 사실 그거 정말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여러 가지 방법을 공부하기 싫어서 핑계대는 거예요. 자, 일단 우리는 문제를 푸는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만났을 때 바로 알아채고 바로바로 풀어낼 수 있는 문제가 많아져야 해요. 그런데 그 방법들이 다 떠오르지 않고 좀 막다른 길에 놓였을 때, 아니면 풀다가 막혔을 때, 그때 우리가 대처하는 방식이 일관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풀이법이 일관되는 게 아니고 풀이가 막혔을 때 대처가 일관되어야 한다라는 건데, 그게 모든 선생님이 강조하시는 패턴인데, 그걸 여러분들이 잘못 이해하고 풀이 방법이 일관되면 이것만 연습하면 다 된다는 얘기잖아, 현혹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한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렇게 일관된 방법만 연마하는 거 물론 필요하죠. 근데 그 한 가지 방법만으로 승부하기에는 여러분들은 시험을 딱 한 번만 본다라는 거야. 수능이 여러 번 나오나요? 아니에요. 수능은 딱 한 번이고 내신 시험도 중간 기말 딱 한 번씩만 봅니다. 여러 번의 기회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그때 안 보이면 어떡할 건데? 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최대한 많은 방법을 가지고 있되, 그 일관된 방법으로 대처하려고 하는 그 어설픈, 그리고 공부를 좀 적게 효율적으로 하고 싶은 그 욕심을 버려드릴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이제 물론 고2를 대상으로 하는 수업이지만, 그리고 미적분을 다루는 수업이지만, 공통 과목에서도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야 되는지를 부가 콘텐츠로 좀 확실하게 넣어드리려고 하거든요. 그것까지 일단 이 수업에서 준비를 해놨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가 콘텐츠가 뭐냐? 물론 나는 미적분을 수업을 하지만 공통 과목도 이런 식으로 이제는 해야 된다라는 느낌으로 공통 과목 모의고사를 따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총 8회분이 들어갈 거고요. 이제 이 8회분에서 4회분 정도가 여러분들한테 과제로 부여가 될 거예요. 남은 4회분은 이제 영상으로, 해설지는 한꺼번에 배부가 되고 문제지도 한꺼번에 배부가 될 건데, 이제 영상은 이전에 탑재가 되어 있거나 썸머스쿨 이후에 순차적으로 탑재를 해드릴 거다. 물론 이제 올해 연말까지 시청할 수 있게끔 확실하게 탑재를 해놓을 거고요. 그대로 살려둘 거예요. 자,
요 공통과목 모의고사를 여러분들한테 이제 추가로 편성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물론 나는 미적분을 가르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적어도 수학 1은 1학기 내신을 통해서 다 어느 정도 기본 학습이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수원, 수투 같은 경우에는 수능을 위한 학습이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고3 들어와서, 그러니까 내년 1, 2월 들어와서부터 하기에는 좀 늦다라는 감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완전히 여러분들이 수능에 준하는 이 수원, 수투 공부를 막 많이 할 수는 없을 거예요. 내신 챙기셔야 되니까. 그런데 이번 썸머스쿨 기간을 통해서라도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좀 이런 문제들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라는 감을 잡으시기는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수능을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풀어야 하는구나라는 감을 어느 정도 잡아드리는 시간이 이 공통과목 모의고사를 통해서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통과목 22문항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선택 과목을 어떤 걸 선택하든 간에 무조건 필요한 컨텐츠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과제로 잘 소화해 주시면 수원, 수투, 미적분 모든 과목에서 밸런스 있는 4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내 수업은 아까 기본적인 추구미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최대한 컴팩트하게, 그리고 실전에서 써먹힐 것들을 위주로 이제 수업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나랑 여러분들이 만나는 시간 자체가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 4주밖에 안 돼요. 근데 그 기간 동안 최대한 정제된 내용을 최대한 많이 전달해 드리려고 그런 욕심을 가지고 이제 수업을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 오셔서 대신에 이제 미적분이 내 상태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좀 여러분들이 그 앞에 수업 전 혹은 수업 이후에 해야 될 공부가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이제 마음의 준비는 충분히 해두시고, 그리고 더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따로 만나면서 따로 이야기를 하면서 너는 이것 좀 더 해줘야 될 것 같다라는 코멘트를 꼭 드리게 될 테니까요. 한 명도 낙오하시는 분들 없게끔 좀 수업을 잘 진행을 해나갈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기대 많이 해주시고 그러면 이제 여름 수업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